사전투표 날은 윤석열 후보가 훨씬 일진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전선거 날이에요. 3월 4일인데 저도 이제 이 방송 끝나고 이제 투표하러 갈 건데 오늘하고 내일 이 사전선거 날 일진이 누가 더 좋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제 4, 5, 6, 7 요 날에 대해서 일진을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이 사전투표 날이 누가 좋은지. 제 방송을 전주에 아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이제 전주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사주를 봤을 때 27일부터 목이 들어와서 간목이 이제 되게 강해진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목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게 목이 들어올 땐 항상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2년 전부터 문 대통령에게 목이 들어올 때는 항상 산불이 나거나 아니면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 이렇게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아마 요번엔 전 틀리길 바랬어요. 그랬더니 27일 날 미사일 쏘고 그다음에 경북에서 또 산불이 나고.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대통령의 운이라는 거는 국민들 안전과 이 재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운이 좋은 대통령이 당선이 돼야만이 좀 국민들이 재난이나 피해를 안 당하고 공정한 세상에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 운은 굉장히 중요해요. 요번에 제 예언이 또 맞은 이유가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예언한 게 있죠. 한 달 전에 안철수 후보가 예를 들어서 2월 4일 넘으면 2월 4일에서 정확하게 양력으로 3월 4일까지가 임목이 들어와서 내가 이제 망신살이 껴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그러신 분인데 온갖 그냥 보수 쪽에 구설을 다 망신을 다 당하고 또 차량 안에서 사람이 죽고 이런 게 다 구설이에요. 근데 이제 운을 아무리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도 이 운을 피해가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운이 이렇게 나쁜데 저렇게 계속 단일화 안 하고 이렇게 왜 버티실까 하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어제 단일화 발표하고 나서 이제 3월 4일이 다 돼가니까 이제 더 이상 재물 손재를 안 보기 위해서. 왜냐면 안철수 대표는 지금 대운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계속 끌고 가면은 돈도 깨지고 명예손상도 당하고 근데 이제 대운이 좋기 때문에 요까지 해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일진을 좀 제가 보고 싶어서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주를 조금 풀어드릴게요. 윤 후보는 사실은 자주에서는 약간 진흙탕이에요. 왜냐면 퍼센트로 따지면 이 자수가 13%고 월이 30%, 목이 예를 들어서 20%, 이게 이제 5%, 9%, 4%. 보통 이제 역학을 잘 모를 때는 이 퍼센트로 대충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사주를 보면은 이 땅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13% 땅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물이 43%나 돼. 근데 겨울철이니까 이게 얼어 있단 말이에요. 이 물이. 얼어 있는 땅이 완전히 축축한 진흙탕으로 보면 돼요. 거기 위에 나무 한 그루 이렇게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뭐가 지금 없어요. 지하수가 이제 한 4%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햇볕이 없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땅이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화가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공부. 오늘은 사주는 전에 이제 다 풀어봤기 때문에 사주는 간단하게만 풀어드릴게요. 일진을 보려면 이 사주를 볼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태어난 날이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해서 자연의 풍경화를 그리면 돼. 그러면 내가 뭐가 필요한지 많은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격도 알 수 있고 운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건강도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일단은 물이 많으니까 지하수도 많고 근데 햇볕이 없죠. 근데 이 물이 이제 부인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 재물에 해당하는 거고 이 지하수가 이제 본인한테는 쉽게 말해서 장모, 사업체, 진로, 아랫사람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일진이나 운은 이제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크게 10년 주기로 돌아가는 달력을 대운이라 해요. 그 다음에 1년 주기로 돌아가는 달력이 예를 들어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대운은 60%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 월이 이제 10%를 보는 거고 하루 일진이 10%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총 100%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기운이 이렇게 들어올 때 60%가 들어올 대운이 좋을 때는 가장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1년운이 좋을 때가 두 번째 달, 월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제 운을 판단을 하는데 이사주에서는 지금 대운이 제가 2년 전에 아마 예언을 했을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할 때 대운이 들어와서 이제 앞으로 이제 대권에 도전할 것 같다. 제가 2년 전에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대권 도전한 이제 완전 사전 투표날까지 왔네요. 제 예언이 그것도 맞은 거고. 그럼 여기서 일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두 분 다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대운은 사실은 지금 좋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천간에 무토가 들어와 있고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에 오화가 들어와 있어요. 이 오화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대운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오화라는 거는 이 없는 불이 60%가 들어와서 제가 대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햇볕이 짱짱 떠 있죠. 그럼 60% 지금 좋은 대운에 살고 있는데 올해가 쉽게 말해서 이민년이에요. 올해는 나무가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번에도 보면은 안철수 후보하고 이제 단일화한 날이 임목이야, 임목. 그 임목이라는 거는 안철수 후보도 땅이 작고 나무가 많은데 이 임목에 망신살이 있어서 이번 한 달이 아주 망신하고 구설수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이 날에 임목이 있는 날에 안철수 후보하고 윤 후보하고 단일화가 어떻게 됐나? 그거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날로 봤을 때는 단일화한 날이 어제가 갑인이었어요. 갑인. 그러면 이 갑목이 들어와서 갑기합토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임목이 윤석열 총장한테는 이 대운에서 인호합파 해가지고 땅이 쉽게 말해서 10%가 많아지고 인호합파 해가지고 이 대운하고 이 나라하고 합쳐가지고 햇볕이 10%가 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한테는 굉장히 일진이 좋은 날이었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가 이렇게 두 개 많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일진이 안 좋은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이 단일화에 이 칼을 치겠어요? 윤석열 후보가 운이 좋았기 때문에 단일화가 성사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5월 달부터는 운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좋은 자리에 앉을 것 같네요. 그건 제가 예언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5월 달부터는 뭐가 들어오냐면 불이 들어와요. 햇볕이. 그럼 안 후보도 이 햇볕이 들어올 땐 되게 좋거든. 그러면 대운도 좋고 이제 달운에서 이 화가 들어올 때는 이 임목이 합이 돼가지고 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관운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일진을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민이니까 이 오화대운이 굉장히 윤석열 총장한테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임목이 원래 나무가 이렇게 20% 나무가 들어오면 이 땅이 작기 때문에 원래 땅이 갈라지는 운이었거든. 그러니까 관운이 없는 걸로 봐야 되는데 대운에서 오화가 들어오니까 인호합파에서 이건 관직. 이 나무는 이제 본인한테는 관운, 직장, 명예, 자존심. 그러니까 어떤 관운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관운이 이 화는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공부. 그러니까 문서운하고 관운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불이 80%가 된 거예요, 올해가.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이번 달도 이게 천운인지 이번 달도 이민이에요. 기가 막히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달도 10%가 인호합파되고 쉽게 말해서 인호합파가 되니까 또 10%를 이 화를 또 문서하고 관운을 또 10%를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진은 어떨까? 일진은 이 달력을 보시면 오늘이 4일이 병진이에요. 그럼 병진이라는 거는 이 병하고 진토라는 거는 이 병화가 들어오면 윤석열 총장한테는 최고의 일진인 거예요. 왜 최고의 일진이냐면 이건 불이에요. 이 불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화생토를 해준다고 이렇게. 이 햇볕이 일진에서 10%가 더 좋은 날이에요. 근데 날도 이 지지도 진토 또 땅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사주는 화토가 들어오면 굉장히 좋은 일진인데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100% 일진이 좋은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내일은 어떤가?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정사예요. 뭐 역학 공부를 좀 알겠지만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 마이너스 불이고 이거는 이제 플러스 불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오화하고 이 사화가 윤석열 총장한테는 최고 좋은데 이날은 하루 종일 불이 들어오는 거야 내일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진흙탕에 진짜 한 100% 햇살이 이렇게 비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게임 오버예요. 이 쉽게 말해서 100%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은 이길 사람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풍김에 이재명 후보의 일진을 한번 봐드릴게요.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나무가 많고 물이 많은 사주예요. 거기에 햇볕이 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무는 많고 햇볕이 떠 있고 물은 많은데 사주에서 뭐가 빠져 있냐면 이 땅이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없으니까 이 나무는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이 나무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 햇볕이 아랫사람, 진로, 표현에 해당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나무가 많은데 물도 많고 예를 들어서 햇볕이 짱짱 떠서 막 자라겠죠. 화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대운을 화분으로 살았어요. 토로 살았어.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그 많은 정말 나쁜 일이 정말 밝혀지지 않고 다 묻어진 거예요. 운이 좋았어요. 근데 올해로 들어와가지고 이 땅이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대운이. 그러면 이 땅은 본인한테는 부인,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물이 엄마, 문서, 홍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많은 나무를 이렇게 잘라줄 이 칼이 본인한테는 관운, 직장, 명예, 자존심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토가 제일 필요한 거고 제일 필요한 걸 용신이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칼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도 자식을 굉장히 끔찍하게 여기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권욕이 굉장히 강하겠죠. 권력욕이. 왜냐면 이 칼이 나한테는 필요하니까. 그럼 돈하고 예를 들어서 이 칼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 많고 쓸데없는 자기 돈은 안 쓰는 스타일이에요. 뭐 세금은 법카드로 해서 막 쓸 수는 있어도 남의 돈은 막 쓸 수 있어도 자기 돈은 안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에 대한 욕심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 왜냐면 얘가 있어야 이 남을 잘라주니까. 그럼 이 사주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토가 들어와야지 운이 일진이 좋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운에서는 지금 무토, 천간에는 무토가 들어왔는데 쉽게 말해서 오늘은 병진이에요. 그럼 오늘 같은 날은 일진이 화가 들어오고 토가 들어와 있으니까 오늘은 그렇게 일진이 3월 4일은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이 토가 있기 때문에. 요거 차이예요. 이 토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있을 때는 화가 들어와도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그러니까 오늘은 일진이 좋아. 근데 내일은 정사예요. 그러면 이 불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 땅은 없단 말이야. 그럼 화가 강해지는 날이라 이 말이야 일진이. 그러면 이 토가 없으니까 막바로 금을 상극, 녹인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일은 일진이 윤호보보다는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상극에 걸리거든. 불은 금을 녹여버리거든. 그러면 내일 일진은 굉장히 안 좋다. 뭐 지금은 여론조사 공표를 안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되게 궁금할 거예요. 일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사전투표 날은 윤석열 후보가 훨씬 일진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여담인데 어제 손님이 아침 일찍 예약을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이제 전화 와서 깜짝 놀라서 제가 한 7시 반쯤 손님을 받았는데 60이 조금 넘으신 분이에요. 오셔서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TV를 무음으로 해놓는데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윤 후보가 단일화가 딱 된다는 건데 사주를 보고 있는데 막 우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휴지 갖다 주면서 왜 이렇게 우세요? 했더니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여기 온 거는 이제 자살을 해야 되나 앞으로 더 살아야 되나 이 생각으로 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영업자 하시는 분이었는데 나이가 이제 60이 이제 조금 넘으신 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사연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이럴라고 정말 부동산법을 이렇게 많이 바꿨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연이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뭐 어떤 사연인가. 이분이 이제 50까지는 이제 혼자 살다가 이제 총각으로 혼자 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자분을 한번 만났는데 이제 자식이 둘이 딸린 이제 어떤 그 여자분을 만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늦게 만나서 한 6살 정도 차이가 났는데 굉장히 사랑을 했나 보더라고. 애들도 자기 호적에다 올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 이제 2000년도에 2억 2천 주고 이제 빌라를 하나 분양을 받았더라고요. 좀 외진 데다가
혼자 사니까 뭐 그걸 뭐 투기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살려고 이제 거기 살고 그러다가 이제 여자분을 만났으니까 어쨌든 뭐 같이 살 집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인천에다가 좀 싼데 왜냐면 이제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인천에 이제 좀 싼 데다가 빌라 그것도 4층짜리 빌라를 뭐 투기 목적은 아니겠죠 뭐 4층짜리니까 빌라 하나를 사놓고 2억 1천인가 주고 그것도 돈이 없어서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이니까 뭐 이렇게 돈이 많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융자를 뭐 한 2천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 융자를 끼고 이제 전세 끼고 그렇게 아마 산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서 애들이 이제 아무래도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니까 애들이 불편할까봐 이제 오피스텔을 하나 이제 이렇게 또 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도 뭐 그러니까 24평짜리 이제 둘이 살게 방 2개짜리를 이제 이렇게 사줬는데 그것도 이제 거의 돈이 없이 뭐 한 3천 정도 있는 거를 가지고 나머지는 20년 장기로 빌라도 이제 20년 장기로 해서 원금까지 갚는 조건으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그 2개를 이 서울집이 이제 팔리면 그걸 이제 갚으려고 그래서 이제 이게 2억 2천인데 아마 3억 4천 주고 이제 내놨는 모양이에요. 그걸 이제 계약하고서 한 5년 정도를 살았는데도 집이 안 나가더래요. 서울집은 이제 외져가지고 이제 외져갖고 집이 쭉 안 나다가 2000년도에 그 집이 이제 3억 4천에 이제 팔린 거예요. 팔려가지고 그 세무소에다가 전화를 했대요. 세법을 잘 모르니까 문자가 이제 그 파셨냐고 문자가 와서 그래서 이제 그 사정을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구로동 그 세무소 여직원한테. 그랬더니 이제 20년 동안 거주를 했기 때문에 재혼을 해서 그런 얘기를 다 했더니 그 면세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잊어버리는 모양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제 한 3일 전에 고지서가 날라왔대요. 그래서 이제 고지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처음에 공을 잘못 쳤는 줄 알았대요. 이게 공을 막 치니까 이게 4천만 원이 양도소득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손발이 떨려가지고 이제 일도 이제 손에 안 잡히겠죠. 갑자기 뭐 어떤 자영업자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지금 거의 막 대출 받아갖고 겨우겨우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처음엔 이제 40만 원인 줄 알고 공을 줬는데 400, 4천 이러니까 이 사람이 사지가 떨려가지고 막 아무런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혹시 세무소 그 담당, 뭐 인천 세무소에 있는 그 담당 여직원한테 전화를 했대요. 이 양도소득세가 나올 리가 없는데 이게 나왔다 이렇게 그 착오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여직원이 잠깐만 기다려봐라 확인해 볼게. 이거는 1가구 3주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나는 게 맞다. 법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일을 당할까봐 너무 저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직원한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쉽게 말해서 그 세법을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20년을 살았어 재산세 낸 거 재산세도 내고 예를 들어서 그 융자금 갚느라고 그것도 이제 융자를 갖고 샀으니까 뭐 이자 내고 그 20년 동안 이자를 냈더라고 이분이 이자를 내고 1억 2천인가 이제 남기고 판 거예요. 근데 1가구 3주택 그러니까 새로 여자를 만나서 이제 어떤 애들 살 집하고 그것도 다 융자 끼고서 이렇게 샀는데 1가구 3주택이라 그래갖고 35% 적용이 돼서 4천만 원이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뭐 보통 한 5년 거주만 해도 이제 법을 잘 모르니까 세법을 그래도 세금을 하나도 안 냈는데 20년이나 거주해서 그동안 재산세나 예를 들어서 이자 물고 다 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4천만 원이 나올 수 있느냐 지금 법이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변호사한테도 물어도 지금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예를 들어서 하도 이 부동산법을 바꿔놓으니까 이분도 일반인이잖아요. 뭐 법을 알겠어요? 세법을 알겠어? 모르겠어. 노상 바뀌는 세법인데. 근데 이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투기 목적으로 산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이 서울집에 팔아서 싼 예를 들어서 그것도 2000년도 같으면 집값 상승하기도 전에 이 집을 판 건데 이 세금 제도가 너무 불합리하지 않는가. 그랬더니 지금 2년 동안 이 쉽게 말해서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대출 받고 보험 다 깨고 그래가지고 세무서에 연락했더니 활부가 된대요. 6개월. 그래서 4천의 할부가 670만 원씩 활부를 내려는데 정말 죽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운을 보고 더 살아야 되는지
진짜 죽어야 되는지 그걸 보고 싶어서 그래서 저도 마음이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그분 이제 가시고 나서 마음이 짠했는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영부인께서 해외 나갈 때 의상비를 그 수백 벌을 한 벌에 1,000만 원씩 하는 거를 갖다가 샀다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저렇게 힘들게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그래도 가정 꾸려서 늦게나마 좀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저렇게 망하게 해놓고 대통령 영부인은 해외 순방 다니면서 몇백만 원짜리 세금 국민 그 사람의 세금은 정말 피와 진짜 땀에 진짜 빚을 져서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몇백만 원짜리 옷을 사 입었다니까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뉴스에서는 청와대 특활비니 의전비니 그거를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소명하라고 다 이제 오픈시켜라 그러니까 결정이 나서 청와대에 통보를 하니까 청와대에서는 항소를 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조금 이걸 깊이 생각하니까 조금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청와대 특활비나 이 의전비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이 대통령 기록보관실로 들어간대요. 근데 30년 동안 그걸 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 변호사나 예를 들어서 이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피해간다 이거야, 세금을. 그 법을 교묘하게 아는 사람들은 피해가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보지 못해. 그럼 항소하게 되면 그게 2달 안에 끝나겠어요? 임기 안에? 최소한 6개월, 1년이라고. 또 2차 하면 또 항소할 거고. 그러다 보면 그 특활비나 의전비 이런 거는 그 옷 사고 이런 거는 다 기록 보관실에 들어가서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금 가지고 물 쓰듯이. 또 한 사람은 또 있죠. 하도 열받아가지고. 또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로 예를 들어서 소고기 사 먹고 선거운동 사무실 같은 거 차려놓고서 초밥해가지고 10인분 시켜갖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주머니 쌈짓돈이랑 쓰고 그거를 처벌할 수도 없는 거야. 국민들 법을 모르고 일반 국민들은 세금이 어떻게 박경림도 모르고 4천만 원씩 1억 2천 20년 살아서 1억 2천 남겼는데 4천만 원씩 세금을 두들겨 막 그 세금을 가지고 지돈이냥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고 한 번도 예를 들어서 이 운동권 출신들은 한 번도 자기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평생 안 하고 맨 쉽게 말해서 이런 국민 세금으로 이 살았던 사람들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법만 잘 알아가지고 그 법망만 살살 피해가고 법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세금을 수천만 원씩 때려맞고 그 세금을 가지고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고 국민들은 힘들어서 미치겠는데 그 세금으로 옷을 사 입고 법카로 소고기를 사 먹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기록보관실 들어가면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주군으로 충성하고 주군으로 모신 사람을 조문도 안 하고 등을 돌리고 그런 거 보면 윤 후보는 정말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자기를 비판하고 이런 사람이 단일화를 이끌어내고 그런 리더십이 있는 향후 앞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삼행시를 하나 줘봤어. 이제라도 제명의는 죄를 인정하고 명명백백히 증거는 차고 넘친다. 또다시 이 불행한 5년을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게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즐거운 사람이 있겠어요? 얼굴은 반으로 가리고 두 눈만 빠끔히 사는 세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상쾌한 공기는커녕 내 입냄새만 맡고 이 사는 세상. 거기에 TV 보면은 열받는 일만 폭풍 나고. 지금 제가 이렇게 소개해줬던 사람이 한두 명이겠냐고요. 우리 손님 하나도 세금 나와서 공을 셨대요. 이렇게 기절하는 줄 알았대. 이 세금을 약탈한 이렇게 세금을 걷어서 좀 국민들 편안하고 좋은 데 써야 되는데 한 번도 일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돈이 그냥 주머니에 쌈짓돈처럼. 유튜브 보니까 또 청와대에 계셨던 분이 또 저 베트남 가서 성상납도 받았다 그러더라고. 너무 열받아요. 정말 화가 나. 이제는 오늘은 저도 이제 이 방송 끝나고 좀 마음이 좀 급해요. 저도 이제 투표하러 갈 거예요. 이날만 기다렸어요 저는. 근데 아까 그분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 정말 이 사람이 앞으로 제대로 살 수 있는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조그만 방점을 해줬는데 정말 제가 그랬어요. 국민청원이라도 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뭐 그거를 이의 신청하는데도 몇십만 원이 든대. 그럼 자기 그 돈도 없대요. 그 이의 신청할 돈도. 변호사하고 상담하려고 해도 돈이 없고. 법이 그렇다는데.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5년을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제 방송 보시면 꼭 투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 정권을 심판해야 돼요.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세금 폭탄 맞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금을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잡겠다 하고 엄한 서민들만 잡았어. 법 모르고 일반 국민들 법을 모르는 세법이 하도 바뀌니까 피해자만 나왔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